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대만은 왜 한국처럼 소프트파워가 강하지 않을까란 게시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 대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과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20년 만에 추월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대만은 과거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 한국에 추월당하고 말았고 한국이 조선, 가전, 자동차,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을 발전시킬 때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만 올인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까지 한국의 꼬리도 보지 못했던 대만이 슬금슬금 쫓아오더니 이제는 반도체 기업 TSMC를 앞세워 반도체 매출이 삼성 반도체를 앞지르는 과정에 있고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전환점에서 어쨌든 기회를 잡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 하나만으로 대만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앞질렀지만 세계 질서가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한국에 역전될 것은 명약관하에 보입니다. 대만인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앞선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자국의 불만인 것은 바로 문화적인 면입니다. 결국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대만은 소프트파워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외 토론 게시판에 토로하는 듯합니다. 일단 해외 레딧 게시판의 대만 게시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유사한 다른 국가인 대만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며 1인당 GDP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대만은 왜 한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대만의 대중문화는 많은 음악가들과 TV 시리즈로 아시아를 지배했지만 서구 세계에는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갖지 못하나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대만은 그 나라보다 크기도 작다. 한국의 절반, 일본 인구의 5분의 1. 만도팝의 황금기는 소셜미디어 시대 이전에 왔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있어서 10에서 15년 전보다 문화 수출이 훨씬 쉽고 대만은 두 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한 공간까지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 시장 자체는 충분히 광대해서 중국어 아티스트들에게 유리하지. 그냥 쉬운 길만 가고 있는 거야. 게으른 대만 아티스트들은 중국 가서 약간의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해해. 대만은 ASUS와 MSI 등의 기술 브랜드로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대까지 주둔하고 있잖아. 미군이 고향에 돌아갈 때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가니까 그들의 문화 수출에 도움이 되었을 거야. 단순히 인구수만 따지면 대만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절반 정도의 크기는 됐어야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건 K-POP 뿐이야. 그건 정부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어서 성공한 것이고 성공을 보장하겠지만 그런 방식이 제대로 된 소프트파워일까? 봉준호나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적인 영상물들도 있지만 대만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야. 특히 대만은 잘 만들어지고 잘 알려진 호러 영화나 TV 시리즈가 있으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재능 있는 배우나 가수들은 돈 때문에 중국으로 떠나고. 너무 맞는 말이라서 듣기가 힘들다. 최근에 한국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대만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문화 수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이 소프트파워에 투자하고 대중문화 수출을 촉진시키는 건 분명한 듯.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이야기했었어. 아직 우리는 문화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출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 대만 고유의 문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문화와 비교해도 아직 부족하니까. 문화적 소프트파워는 단순히 TV나 팝 음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 복장, 요리, 랜드마크와 관련이 있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 확립 중이고.
실제 생활 문화는 소프트 파워 수출과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일본 애니를 보면 일본 실제 생활과는 많이 다르거든. 난 내 말에 동의해. 대만은 일반적인 중국 문화와 차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대만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아니면 대만 사람이야?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홍콩 영화 인기도 중국보다 홍콩의 정체성에 기인한 거야. 90년대 홍콩 영화는 놀라웠지. 근데 요즘은 어떤지 봐. 아직도 홍콩 영화가 인기 있다고 생각해? 자기 복제만 하다가 내리막길을 걷더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함.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도 영국에서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 거기다 대만은 독재가 끝난 지도 2에서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나도 동의해. 대만은 버블티 같은 것들을 더 홍보하고 그것이 대만이 만든 거라는 걸 더 알릴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선 태국과 대만의 차이점부터 알리고. 대부분 내가 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태국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고. 진짜 짜증나. 내 생각에 대만 정체성은 큰 논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세대 차이에 따른 인식 차이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생긴 문제고. 대만도 요리나 랜드마크는 좋아. 아시아에서 대만은 강한 브랜드이고 한국이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영화나 음악도 괜찮고. 대만은 서양의 버블티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던데. 미국에 가서 버블티가 어디서 온 건지 물어보면 일본이라는 답을 들을 거야. 미국인들은 중국 도건과 한국 구미호도 일본 것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은 스시나 애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잖아. 버블티에 대한 인식만 봐도 대만은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솔직히 대만은 제조업을 위해서 문화 파워는 희생한 거지. 반도체는 많이 투자하지만 예술에는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아. 대만에도 이한 감독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 다만 양쪽으로 부족한 거지. 하지만 질적으로는 괜찮아. 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대만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발전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창의적인 예술 발전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사실 제조업, 문화 둘 다 투자해도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투자는 제조업 투자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문화 투자는 실제 돈이 많이 들어.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쉽다면 왜 대만이 하지 않았겠어? 중국과의 연관성 때문이야. 우리 문화는 중국 문화로 잘못 인식되어 있고 중국은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문화로 보이는 건 사람들에게 멋지지 않은 것이고. 90년대 대만은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즘 중국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당시 대만이 만들고 있었고 중국과 대만 문화는 매우 비슷했고 당연히 중국의 규모가 훨씬 크니까 대만이 잡아먹힌 거야. 근데 90년대는 대만인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음. 버블티가 대만 것이라는 걸 몰라? 난 캐나다에 있는데 여기 버블티 가게는 중국 회사 소유야. K-팝은 수출을 위해서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반면 대만은 큰 투자도 하고 있지 않고 또 듣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모든 헤드라인은 중국이 가져가. K-팝은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던 90년대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어. 한국 정부는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야. 일본 애니도 비슷해. 쿨재팬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이 있어. 왜냐면 소프트 파워는 실제 파워와 같아.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야. 일본은 경제 규모 3위, 한국은 11위, 대만은 20위. 아무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만 문화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예를 들어 독일은 한국보다 부유하지만 한국보다 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대만 영화나 배우의 연기질이 떨어짐. 성형수술이 일본이나 한국만큼 뛰어나지가 않음. 대만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해. 자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국가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대만은 현재 미국에 점령당하지 않았어. 왜냐면 대만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지 결정을 못함. 대만 문화는 그냥 중국 문화잖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댓글을 보면 대만도 일본처럼 섬나라의 약점인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떠들고 있는 한류 국책설을 아직도 뱉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만은 한국 가요를 가장 많이 표절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패러디와 표절을 하면서 자기 것이 없다고 불만을 하는 아이러니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K드라마, 영화 쇼까지 대부분 한국 콘텐츠로 대만 OTT 순위가 장악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 당분간 대만의 콘텐츠는 한류를 벗어나기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도 빨리 경제와 정치가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